보통 선착불 오더는 운송료를 상차지에서 받아라 또는 하차지에서 받아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차지에서 받아라는 말이 못 받아도 기사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순진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대응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배차를 한 화주업체가 운송료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카고입니다. 오늘은 화물을 하면서 신경 쓰이고 아주 중요한 이 미수공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일하면서 운송료를 떼인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가 시작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김해에서 대전 대리석을 운반하는 20만원짜리 오더였는데요. 저녁쯤에 김해 대리석 공장에 상차하러 갔더니 운반비는 하차지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짐을 싣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하차지로 향했습니다. 도착 직전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현장에 내려주면 되고 운반비는 입금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하차를 하고 가는 길에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게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3일 후에 준다, 또 내일 준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며 독촉 전화도 제가 수십 번을 했는데 한 달 반쯤 지나니까 이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선소에도 전화하고 상차지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알선소에서는 나름 신경 써주는 것 같았지만 대책이 없었고, 이 20만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니까 차라리 잊어버려야 되겠다 라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겪고 한참이 지나서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대응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처음 떼인 후에 나름 미수금 관리에 대해 깊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먼저 인수증 오더, 그러니까 알선소에서 결제해주는 거는 알선소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수증 오더에 미수금이 한 달이 넘어가면 독촉을 하는데요. 대체로 독촉하면 바로 입금이 되고, 입금 날짜를 약속하는 경우는 그 날짜에도 입금이 안 될 때 바로 배차 앱, 그러니까 24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선착불건, 미수금 관리에 대한 저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수증을 챙겨라. 대체로 선착불건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더구나 선착불건은 내가 받을 인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차지에서 운송료를 받을 경우에는 상차지에서 거래 명세표를 한 장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한 장은 하차지 담당자에게 주고 계좌번호만 전달하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 제가 임의로 만들어둔 인수증에다가 하차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이 인수증에는 날짜, 화물명, 수량, 인수자 이름, 사인이 기본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인수자 전화번호, 또 대표자 이름과 전화번호, 회사명까지, 또 현장일 경우에는 현장 주소와 원청 거래명까지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뭐 이런 기사가 다 있지 라는 표정으로 투덜대죠. 일단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적게 되면 떼먹을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하차지 업체 정보를 기록하라 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저의 낭만표 화물 일지에 보면 상차지, 하차지에 해당 업체명과 전화번호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책을 세워두고 수금이 지연되는 업체가 있으면 이 기록해둔 인수증과 일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독촉 전화를 해서 약속한 날짜를 한두 번 어기게 될 때 여러 곳에 전화를 하죠. 인수증의 인수자와 대표자 또는 회사
그리고 상차업체, 하차업체, 알선소까지 한꺼번에 전화를 돌리면 대부분 바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못 받고 떼일 위험이 있으면 확실한 인수증도 있으니까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신고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도 약속을 믿을 만하게 하길래 몇 번을 속다가 결국 전화를 안 받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건도 하차지에서 결제를 받는 선착불 건인데 하차 관련 업체 2군데와 또 상차 공장, 알선소에 각각 전화를 했더니 상차 공장에서 결제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보통 선착불 오더는 운송료를 상차지에서 받아라 또는 하차지에서 받아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차지에서 받아라는 말이 못 받아도 기사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순진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대응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배차를 한 화주업체가 운송료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차지가 화주인데 운송료는 하차지에서 받아라 라고 했지만 못 받게 되면 화주에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운송료를 하차지에서 받아라 라는 것은 화주의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주가 물건을 팔면서 물건값에 운송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운송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거래 방식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화주가 원하는 대로 하차지에 먼저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화주에게 청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응을 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으로 떼인 건은 배차도 상차업체에서 했던 건이지만 당시에 경험이 없다 보니 상차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길래 아 그런 거구나 라는 순진한 생각에 제가 할 말을 못했던 거죠. 후회스럽긴 하지만 경험으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수금 책임처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주가 상차업체인지 하차업체인지 수금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오더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수금처에서 첫 번째 약속한 날짜에 입금이 안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조치는 먼저 화주와 수금처가 다를 때 이때는 화주에게 전화를 해서 시킨 대로 수금처에 독촉을 해도 수금이 안 되니까 직접 운송료를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화주와 수금처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알선소에다가 미수금 입금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책임 분담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알선소의 수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선소가 화주에 대한 신뢰가 없는 오더는 선착불로 띄워서 그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를 시키고 화주에 대한 신뢰가 있는 오더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인수증 오더로 띄우는 것이죠. 이 부분을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미수금에 대한 알선소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여러분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저의 방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위해서이고 법적인 해석이 어떤지는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만약 저의 생각과 법적인 해석이 동일하다면 미수금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미수금 문제가 생기면 국민신문고나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지는 화주, 수금초, 또 알선소까지도 채무자의 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인 모드로 들어간 지 내일이면 2주째입니다. 12월 11일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12일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안 감고 이 면도도 안 해서 지금 엉망이죠. 화물을 시작한 지 6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길게 쉬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고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6개월이고 나름대로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요. 이제 슬슬 그 구체적인 실행안을 짜야 돼서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도 지금 밀려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이 페인 모드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성과도 미미하고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계획은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그 시점은 이 구독자의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원 부탁드리고요. 언젠가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